가을은 건강 비축의 계절이라고 그 제목을 붙였는데 너무 그게 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을철에 건강을 잘 비축을 해서 환절기하고 겨울을 잘 극복하자 이런 뜻입니다. 예, 특히 이제 뭐 가을을 그 오텀이라고 영어로 쓰기도 하고 또 미국 영어로 fall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떨어져 내린다. 그게 더 그 미국 영어라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는 뭐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또 건강도 젊었을 때보다는 어쨌든 내리막으로 내려갑니다. 슬로우 다운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제일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좋은 뉴욕 타임즈에 좋은 글이 있어서 그걸 제가 좀 참고로 해서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미국은 뭐 여러 면에서 백신이 풍부하고 그래서 많이 코비드 상태가 좋아지긴 했지만은 새로운 이제 또 변종이 생겨서 그 BQ1, BQ1.1이라는 이 변종이 지금 이 제가 노랗게 표시한 이쪽에 보면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지금 싱가포르 같은 데는 이미 상당히 퍼졌고 미국 내에는 뉴욕에 퍼질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그렇게 그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아이들한테 많은 그런 어, 바이러스도 퍼지고 또 뭐 조류 독감도 뉴저지 일대는 조류 독감이 퍼져서 호수 과에나 가지 말라고 그게 이제 인간에도 퍼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환절기에 여러 가지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 이 환절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면역 기능을 올리는 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이 그림으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운동하자. 그리고 음식 잘 먹고 휴식입니다. 수면, 휴식. 그리고 이제 위생. 이런 걸 네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피지컬 액티비티, 신체 활동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거 하고 그러면은 운동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신체 활동은 이제 운동보다 훨씬 광범위한 영역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체력을 달성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구조화된 활동 프로그램을 주로 가리키고 실제 이거는 이제 신체 활동, 피지컬 액티비티의 한 부분이라고 제일 하위 범주, 제일 밑바닥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신체 활동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신체 형태의 운동 또는 움직임을 신체 활동,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뭐 걷기, 무용, 수영, 수중 에어로빅, 조깅과 달리기 차이는 조깅은 분당 조금 천천히 달린 걸 조깅, 더 빨리 달리는 거는 러닝, 달리기. 그리고 기타 유산소 운동이나 테니스, 골프, 자전거 타기, 실내 타는 거나 실외, 짠디 깎기, 뭐 채소밭 돌보기, 원예 활동 이런 게 신체 활동 중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은 약이다 이런 슬로건을 여러 번 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 하면은 수면에 도움이 된다든지 특히 불안이나 우울증 이런 걸 줄이는데도 도움이 되고 혈압에도 도움이 이건 곧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측면이 있고 꾸준히 하면 이제 뇌 건강에 좋다든지 심장 건강, 항암 효과 그리고 뼈 특히 골관절에 좋다든지 바란스 나이 들면 잘 넘어지는 걸 막아준다 이런 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체중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그거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특히 환절기에는 특히 기관지 계통 질환이 아주 많습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했지만 코비드, 부스트 샷까지 여러분 다 맞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최근에 이제 발표된 지난 8월 달에 발표된 브리티시 저널 오브 스포츠 메디슨 운동의학 영국에서 발행되는 운동의학 연구지입니다. 이거 전문 연구지에서 발표된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신체 활동이 미치는 코비드의 감염 위험이라든지 병의 중증도라든지 사망률 이런 게 신체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여기 대해서 한 18만 명 180만 명 정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연구 검토한 보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사실 운동에 대해서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호흡기 감염의 중증도에 대한 보고 효과가 있습니다. 심한 호흡기 감염을 보호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하면은 코비드라든지 특히 이제 비만이라든지 제2형 당뇨 이런 걸로 인한 이런 이미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은 코비드에 대해서 훨씬 심하게 중증을 겪게 되는데 그런 게 이제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정도는 이미 알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발표된 이 연구지에는 보면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하니까 사르스 코비드 2 새로운 변종이죠. 우리도 예방 접종 맞았습니다만 그 감염 위험도 우선 낮아지고 또 이제 입원했을 경우에 중증도 병상의 심한 상태라든지 사망률 이런 게 낮아졌다. 이런 게 새로운 연구 보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하면은 효과를 보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체 활동, 우리가 늘 운동에 대해서 미 정부에서 권하는 150분, 중정도의 신체 활동 150분 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 이제 중강도의 신체 활동 150분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운동할 때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걷는 걸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연구를 바탕으로 어떤 국가 정책이나 이런데 권유하게 하려는 거는 이제 의사들이나 의료 정책 입안자들 이런 사람까지도 앞으로는 진단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권유할 때 운동을 꼭 해라 이런 걸 원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상당히 좋은 연구 보고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뭐든지 과학 데이터를 보시면 상당히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이거는 신체 활동과 심각한 코비드의 위험도, 이제 코비드에 걸려서 상태가 더 심한 사람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운동을 거의 하지 않은 사람 위험도는 1입니다. 1. 운동을 해서 위험도가 조금씩 떨어지면은 0.8, 0.6, 0.8이 20% 위험도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60은 40%, 0.4는 60%, 0.6이니까 60% 정도 위험도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운동을 할 것이냐. 매주에 한 주에 500m라고 합니다. 매트. 매트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만 운동의 강도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보통 이제 500m, 이게 얼마냐 하면은 주당 중정도의 강도로 150분 운동하라는, 이게 표준 포맷입니다. 늘 최소한 매주 150분 정도의 강도로 운동해라. 최소한. 이게 이제 수치가 여기 정도입니다. 여기 정도 수치인데, 국가에서 정하는 정도만 해도 위험도가, 이게 이제 실선하고 점선하고 실선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한 500 정도, 국가에서 권유한 정도로 하면은 운동을 꾸준히 했던 사람들은 효과가 더 큽니다. 꾸준히 했던 사람은 이 정도까지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걸 왼쪽으로 쭉 가면 0.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코비드 걸려서도 위험도가 0.5 정도로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운동을 꾸준히 해서 이미 그런 면역 기능이 잘 발달된 사람은 그렇고, 발달 안 된 사람 경우는 이 위에 점선입니다. 이런 경우도 한 20몇 프로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평균치를 보면은 한 0.6 정도 가깝습니다. 그러면 한 40% 정상이 심각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면, 예를 들어 100m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150분 운동은 30분씩 하면은 3, 5, 15, 닷새 동안 하면 됩니다. 아니면 1시간씩 하는 것도 2시간 반 정도니까요. 3일, 하루 간격으로 한 3일 하시면 되고, 이 100 정도 하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1000입니다. 1000. 1000 정도 하면은, 그러니까 매일 1시간 정도씩 닷새 하시면은 이런 정도 1000m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 하시면 웬만한 호흡기 질환, 특히 코비드에 이기니까 보통 감기라든지 이미 웬만한 독감 이런 데도 다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 아울러서 다른 데이터는 이제 코비드에 걸려서 사망 위험도, 죽을 위험도에 대해서는 500 정도만 해도 사망 위험도가 500에서 옆으로 왼쪽으로 가면 한 0.74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충 해서 44, 5% 가까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망 위험도가 한 40% 정도, 35% 이렇게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그것만 해도 대단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일 1시간씩 닷새 동안 하게 되면 훨씬 효과가 더 큽니다만,
한 500 정도 하면 여기서 500m, 30분씩 다시 해. 아니면은 뭐 40분씩 4일 해도 됩니다. 1시간씩 하면은, 이틀 반, 3일 1시간씩. 하루 건너서 1시간씩 운동하시면 그만큼 이런 아주 무서운 코비드 원라인 경우도 이만큼 효과가 있다는 연구 발표입니다. 이때까지 이런 연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대단히 획기적인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을철 운동은 이제 일교차가 심하니까 특히 이제 면역 기능이나 생체 리듬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근육이나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쭉 하신 분들은 별 문제가 없지만은 특히 새롭게 하시든지 할 경우는 필수적으로 스트레칭 해라. 신체 스트레칭을 한 다음에 처음에는 한 4, 50% 정도에서 시작해서 점점 강도를 점진적으로 올리는 게 좋다. 이렇게, 이건 이제 서울 삼성병원에서 만든 건데 상당히 그림도 잘 돼 있고 내용이 좋아서 제가 차용을 해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운동 종류로는 이제 걷기와 조깅이 있습니다. 걷는 거는 좀 더 슬로우하고 더 빠른 걸 이제 조깅인데 그것보다 더한 거는 이제 달리기 하겠죠. 그러니 이 두 개 중에 특히 이제 걷기 하다가 자신이 좀 붙으면 중간중간에 조금씩 뛰면 좋습니다. 걷기가 좀 이렇게 하면 강도가 올라가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운동에는 제일 먼저 이제 필요한 게 안전입니다. 그래서 신발하고 복장을 제대로 갖춰라. 예, 신발 특히 아스팔트 길 경우는 밑에 밑창이 아주 부드럽고 쿠션이 좋아야 무릎 손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옷은 이제 땀이 나기 쉬우면 쉽게 시작 때는 좀 춥다가 그러면 벗을 수 있도록 겹겹이 입는 게 좋습니다. 베스트를 착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전거 경우는 이제 안장 높이나 핸들 이걸 허리와 무릎에 잘 조정해라. 산에 가는 경우는 특히 더 저체온증이 심하므로 거기 이제 소위 고참들한테 어드바이스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도 높은 운동을 무리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하고 나서 근육통 등이 있으면 잘 체크해서 이게 좀 사라진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혈압을 체크해라. 그리고 땀이 이제 나든지 하면은 흡수가 잘 되고 열 손실이 적은 운동복을 착용하라. 이런 정도가 이제 운동을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특히 이제 기온 차이가 심하면은 나갈 때는 춥다가 조금 운동하면 또 더워지고 그래서 이런 게 간단한 것 같지만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서 운동하는데 상당히 기본이 되는 수칙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음식을 제대로 잘 먹어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음식 이야기는 이제 균형 식단입니다. 균형. 어떤 특정 음식들이 좋다는 게 많이 나옵니다. 유튜브에 보면 이것저것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전체적인 균형을 갖추는 것. 그리고 꼭 하나 더 강조해야 된다 그러면 다양성입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대부분 가족이 줄어들고 부부간에 산다든지 이러면은 음식을 일단 할 때 되게 여성분들이 아이들이 있을 때 많이 하시는 습관이 아이들이 떠난 다음에도 그 습관을 잘 조절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같은 걸 여러 번 먹다가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버리게 되고
그러면 다양하지 못해요. 조금씩 해서 자꾸 바꾸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균형과 다양성. 네. 그래서 특히 이제 4분의 1은 공유인데 이 공유 중에 통곡률을 반 넣으라고 USDA에서는 강권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귀리를 넣는다니 통보리 아니면 콩을 넣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이미 잘 아십니다. 와인밋이 좋고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과체류 이게 전체 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 보충하기 위해서 우유나 요구르트, 두유 이런 게 좋은데 특히 이제 그릭 요구르트 이게 그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몇 가지 브랜드가 있지만 어쨌든 그 플레인 요구르트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견과류는 실제 이제 단백질하고 단, 단백질하고 프로테인, 탄수화물 같이 들어있고 또 기름, 오일류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양은 매일 한 줌 정도. 그리고 천천히 드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나이 들수록 치아가 좀 떨어지기 쉽죠. 그래서 이제 특히 균형 식단에 있어서 다양에 있어서는 다색이 중요합니다. 다색, 색깔. 네. 그래서 비타민 A 하면 당근, 피망, 호박 그리고 그린 칼라도 나빼듭니다. 이런 종류는 유튜브에 올리시면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이 부분은 공부를 한 내용입니다만 사실 제가 이걸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후에도 저도 잊어버립니다. 기억력이 아마 자꾸 떨어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가 있죠. 판단력이 어린 여성분들은 남자도 마찬가지요. 결혼을 일단 얼굴 이쁘고 그러면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툭탁툭탁 하다가 상대에 대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든지 그러면 이혼하는 수도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다시 또 재혼하는 사람은 기억력이 떨어지면 재혼을 한다 그래요. 네? 좀 썰렁한 그 조크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억력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타민류 섭취, 특히 미네랄 계통하고 프로바이오틱 앤드 프리바이오틱 생선 피식 그리고 단백질인데 특히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거는 이제 이 장내 미생물들이 식용으로 자기들 양식으로 하는 성분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주로 식이섬유인데 특히 중요하고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거는 장내 미생물에 도움이 되는 미생물 자체를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요거트나 케피어, 숙성 치즈, 김치, 사우크라우트, 템페, 사우도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빵인데 이거는 반려된 이미 미생물을 빵에 넣어서 구운 겁니다. 되게 통곡류에 넣어서 구워서 사우도우 브레드도 좋은 단백질 소스, 탄수화물 소스로 대단히 좋습니다. 한 연구 보고를 보면은 과일 채소를 많이 섭취해서 한 사람들은 불면증에 걸릴 확률이 14% 낮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한 사람도 13% 낮았다. 그런 면에는 우리가 장내 세균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히 겨울 되든지 하면 따뜻한 그 물이나 수업이나 차 같은 걸 자주 마시는 게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과학적으로 연구된 것들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마셔왔던 차들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페퍼민트나 생강차, 카모마일, 녹차, 그리고 한국에 특히 이제 감잎차, 도라지차, 오미자차, 우엉차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나마 제가 그 조금 괜찮은 일간지에 있는 걸 좀 뽑아낸 겁니다. 참고로 하셔서 이런 차, 녹차는 카페인이 있습니다만 다른 차들은 카페인이 없어서 저녁 시간에도 마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 중에는 역시 커피, 녹차, 홍차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강차에 대해서 조금 연구된 게 있어요. 생강차는 특히 그 우리 그 메스꺼움을 완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 위장 장애가 많으니까 그런 면에 생강차가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강에는 특히 진지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그런 데 도움을 주고 또 항염 작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관절염이나 호흡기염증 이런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질적인 그 연구 데이터는 아직 나온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긴 한데 생강차는 추울 때 특히 레몬이나 라임 등을 넣고 꿀을 약간 넣어서 마시면 뭐 겨울철 최고의 그 음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면역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휴식입니다. 휴식 중에는 특히 이 수면이 최고입니다. 인생의 3분의 1인 정도가 수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짜 면역 정진제다. 이렇게 세브란스 병원의 이용재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푹 자면 면역 체계 정진에 효과적이다. 예, 문제는 뭐 푹 자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운동이 또 그런 면에 도움이 되고 또 이제 따뜻한 차 같은 게 우리를 더 릴렉스 시키는 그런 좋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강윤 교수님 수면에 대한 세미나 말씀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누가 이제 마리화나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 강 교수님께서 이제 그걸 더 문헌을 잘 찾아보셨는데 수면 자체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마리화나 종류 중에도 그 농도가 높지 않는 거는 그 판매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면은 별 도움이 안 되는 듯합니다. 또 명상에 대해서도 추천해 주셨는데 명상은 그런 면에 훨씬 더 파지티브하고 좋은 방법이야 이런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면역을 그 숙면법 7가지는 침대는 오로지 잠만 잔다. 10시에 가장 편한 자세로 눕기. 가능하면 이제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게 좋다.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물을 안 먹는 게 좋다. 물 먹으면 이제 소변 때문에 깨이는 위험이 있죠. 엎드려 자는 거는 별 도움이 좋지 않다. 특히 알코올이나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므로 좋지 않다. 그리고 이제
잠자기 30분 전에 몸 데우고 잠들기. 그래서 이제 조격을 한다든지 핫베스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만약 저게 되시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소 3시간 전에는 격한 운동 하지 마라. 네, 이런 정도입니다. 제가 하는 집중 명상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한 30분 전에 또 그 1시간에 30분 전에 개인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 집중 명상 한 20분 하면은 수면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중간에 혹시 깨어도 한 20분 하면 다시 자는데 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면은 명상에 대해서 다만 이게 이제 가능하면 대면 클래스를 하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일 마지막은 이제 전염병 예방 조치를 유지해 하십시오. 이미 우리가 많이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스샷, 코비드 부스샷 이미 여러분 맞으셨죠? 독감 맞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예방 접종 중에는 싱글 대상포진이라는 게 있죠. 대상포진이나 아니면은 폐렴 접종 주사 이미 다 맞으셨을 거예요. 혹시 안 맞으셨다 그러면은 이것도 미리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방 접종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실내 경우는 식당이나 이런데 식사 때는 뭐 하는 수 없습니다. 뭐 사람 많은데 마스크 착용하기. 그리고 또 그로스리나 사람 많은 데는 거리를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 조금 두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손 자주 씻기. 이미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족 모임이 이제 곧 땡스기빙 디너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모임 전이나 증상이 있을 때 코로나 검사를 하는 게 좋다. 네. 또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 경우도 코로나 걸렸습니다. 그게 이제 저 가족 중에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식 했습니다. 밥 먹으러 오라 그래서 뭐 태무심하고 갔다가 그때 몽땅 다 걸렸어요. 네. 그래서 너무 안심하고 있다가 졸지에 당합니다. 그런 면에는 최소한 여기 언급한 4가지를 우리가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운동하기, 음식, 네, 음식 잘 먹기, 휴식. 네, 휴식은 잠도 휴식이지만 뭐 다른 것도 명상 아니면 멍 때리기 뭐 여러 가지 다 휴식에 들어갑니다. 위생 네, 이런 것들을 잘 지키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